오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실무회담을 했는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의 주요 정치 현안들 어떻게 보시는지 이분의 또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정관님. 네, 박 아유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이게 되게 게스트가 왔을 때 가장 열렬한 환영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진정하니까 박 실장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예. 박성태 소장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좋아하죠. 본색을 드러내시는 선배님 제가 방송 전에 따로 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실무 회의를 했는데 이제 빈손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뭐 양쪽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은 이제 대통령 지난번에 기자실 내려가서 하신 말씀인가요? 들어보면 얘기를 좀 듣겠다 이런 맞아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흔히 영수회담이라고 하거나 여야 대표가 만났을 경우에는 되게 조율을 하거든요. 예. 가서 뭘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대충 합의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까지 대충 맞춰놓고 예.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러려면 서로 열어놔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좀 많이 듣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예. 용산도 또는 대통령실도 뭐 크게 여기서 뭔가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이고 예. 야당은 야당대로 가서 뭐 특별히 이 합의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서 뭘 하냐 자꾸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최근에 요거를 자꾸 올려는 거 보면 예. 제 감으로는 양쪽 다 별로 썩 내키지 않아 하는구나. 근데 책임을 서로한테 밀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하면 협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쪽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협치를 싫어해요. 아하. 지금 그 당의 어떤 분은 협치라는 단어를 지워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은 협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예. 정치가 작동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라 그거는 지난 총선이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예. 정치의 시간인데 역설적이어도 정치의 시간에 정치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제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에서 1차 실무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 두 번째는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는 특검법 수용,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하나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받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세 개를 그 민주당이 다 받겠다는 생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받아줄까요? 근데 저렇게 받기 어려운 예컨대 사과해라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그렇죠. 요구하는 거는 협상의 원론으로 보면 적절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먼저 사과해라. 그렇죠. 그리고 약속해라. 그래야 마주 앉겠다. 만나겠다. 이런 거니까 예. 협상 원론으로 보면 적절치 않은 태도이기도 하고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총선의 민의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용산에서 통 크게 결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선거에 부담을 줬던 또는 예. 민심 위반을 초래했던 큰 사안들 예컨대 채모 상변,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받아야죠. 예.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부에서도 받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그렇게 통 크게 받아야 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공세하듯이 사전에 공개해서 자꾸 요구를 던지기 시작하면 협상의 여지를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양쪽 지지층들이 야 그거 내 그런데 왜 안 해? 이래버리면 협상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이 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 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 네, 뭔가 서로가 자꾸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뭔가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종의 게임으로 하고 있다. 제 우려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박 실장님? 예전에 정무수석 하실 때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여야 5당 대표, 당대표, 원내대표 그 대통령과의 회담들이 있었잖아요. 정려해서 사실 정려를 다 해서 뭐 계속 하진 않았지만 그럴 때도 의제나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뭐 기싸움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있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조율을 하고요. 크게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우선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고요. 예. 선거에서 진 쪽에서 통 크게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게 민심에 호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크게 양보하고 결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 조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굴욕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추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지 예. 굴욕을 강요하는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비치게 만드는 거는 그렇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 협상의 파트너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장관님? 근데 이게 내키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 무산됐을 경우에 뭐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더 부담일까? 대통령실 쪽이 훨씬 더 큰 그렇죠. 부담. 대통령이 더 큰 부담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오늘 그 빈손 회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예. 아직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실무 협의를 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일이 대통령실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진도가 못 나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중에 사과 부문은 사실 이건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아니 그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사과할 수는 있지만 야당의 이런 요구에 떠밀려서 사과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는 혹여 다른 내건 2가지 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카드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 25만 원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민생회복지원금. 예,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받을 수는 없죠. 그동안에 이제 이 정부의 예산 그 운영 준칙 중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 선별 지원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하고 전체 그 예산의 이 규모를 좀 적정 수준에 줄인다 이런 정도면 저는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최상병 특검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까지 했는데 최근 며칠간 엄청 공수처가 수사에 막 진도를 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 정도면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뭐 이 3개 중에 2개는 잘하면 조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는 그래도 회담을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저는 양쪽 다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양보하는 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양보하는 쪽이 이긴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보면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깅리치라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면서 예. 당시 공화당에 굉장한 공세를 펼쳤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있었던 재선거에서 클린턴이 다시 당선돼 버리잖아요. 그때 그 교훈이 뭐냐면 선거 이겼다고 의회가 마치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당의 의장이 이 총리인 것처럼 수상인 것처럼 내각 수상인 내각 것처럼 책임자인 것처럼 행사해서 결국 민심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미테랑 대통령도 한번 선거에서 져가지고 동거 정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시락 총리 시절인데요. 그때 미테랑이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빠졌을 때 예. 취한 전략이 뭐냐면 시락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 시락이 어젠다를 받아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건 좀 과하다 이런 식의 평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왜 그걸 못하게 막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행을 해보면 장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테랑도 재선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 윤 대통령께 조언을 드린다면 냉철하게 말해서 선거 졌는데 선거 졌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구를 받으면 돼요. 야당 쳐다보지 말고 아하. 대통령은 국민한테 지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예. 결단하면 되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과도하게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주면 국민들에게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무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선거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으로 선거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국민들이 차곡차곡 평가를 쌓아놨다가 선거 때 표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겼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수회담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인사가 있었는데 오선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고심 끝에 한 인사. 저도 정진석 의원, 예. 실장님은 잘 아는 예. 편이죠. 또 저분이 저는 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대목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옛날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왜 예.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는데 예.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본회의장 가서 반대 반대 토론해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아하. 여당의 반란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던진 안이 부결이 돼버렸거든요. 아하. 난리가 났죠. 예. 그 이후에 정무수석으로 맞아요. 들어가셨어요. 예. 그때 정무수석 돼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화해를 잘 시켜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전례가 있잖아요. 뭐 상당한 정치력이고 쉽지 않죠. 거기서 만약에 싸움을 붙였다 그러면 예. 더 엄청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양쪽을 다 잘 설득했다 그럴까요? 예. 그 정리를 잘 해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에게 아니오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대체로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들 하십니다만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떨 때는 아닌 경우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소위 말하는 직을 걸고 노라고 말하는 참모가 돼야 되는데 예. 그 결기를 좀 실장님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실장 수용하면서 예. 조건 아닌 조건을 걸어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에게. 예. 그 사과를 먼저 해버렸으면 실장도 폼나고 대통령도 멋있고요. 야당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제가 정무수석 됐을 때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서 지고 나서 제가 정무수석으로 갔는데 가서 정부 때. 첫 행사가 두 당선자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식사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의 작품인 걸로 만들어줬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대통령 아이디어였어요. 사실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신임 실장도 운신의 폭이 생기고 본인도 뭔가 시의적절하게 뭔가 결단하는 모양새가 있고 야당에게도 일종의 제철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그 총리 인선도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되다가 지금 다시 또 하마평이 막 나오다가 끊겼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이제 유승민 총리 정도는 돼야지 파격 있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흐름은 뭔가요? 지켜보죠. 그건 올해 진수희 장관님 잘 아실 텐데 약간 파격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네? 근데 어쨌든 비서실장은 크게 보면 친윤이잖아요, 그죠? 그래. 원조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고 대통령 가깝게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각의 총리는 친윤 색채는 없는 사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시키고 싶었다면 저렇게 띄우면 안 되고요. 모양을 만들어야죠. 그 야당에게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야당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쑥 던지니까 야당도 황당하잖아요. 본인도 아마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영수회담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터놓고 좀 추천도 받고 본인 마음에 의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당 대표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찬찬하게 지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이야기, 또 대표 연임론도 지금 당내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어디 방송 나가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추대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추대.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권도 총선 전에 비하면 지형이 좀 복잡해졌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등장과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의 등장과 같은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당을 이끌고 이 대선까지 이 험난한 정치 지형을 돌파를 해야 된다. 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냐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거기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 이거 정말 기이한 분위기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전례 없는 전례 없는 분위기는 분위기다. 맞죠. 예. 네, 과거 제 기억에도 언제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예. 흐름상 보면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뭐 당 대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말이 양보하면 지는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까지도 지금 원내대표 추대론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 의원. 저는 박찬대 의원하고 의정생활을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 잘 압니다만 예. 그분의 역량과 실력을 떠나서 추대로는 좋지 않죠. 원내대표의 경우는 대개는 뭐 좀 경선을 거쳐서 자기 경선을 진 사람이 예. 그다음 원내대표가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다음 주자를 예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쟁이 있는 게 좋고요. 또 정치인들은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우려하는 바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나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수장이고 입법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의 대표인데 예. 당원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전 세계에 난 그런 게 있는 줄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미 당원들은 국회의원 뽑을 때 국회의원 후보 뽑을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의사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또다시 이 당원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뽑는데 참여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도 과거에 한숨 보면 쉬시는데 전당원 투표를 했던 일들이 예.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당원 당규를 변경하면서 그 전당원 투표를 했던 게 예. 이제 아까 4.7 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당시 민주당 때문에 보궐이 된 지역이었던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전당원 투표를 했었고 위성 정당을 세우는 게 맞느냐. 준연동제에서 이걸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둘 다 압도적인 비율로 예.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로 가결이 됐어요. 예. 80몇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런데 둘 다 민심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을 전당원 투표로나 당원들에게 맡기는 게 예. 사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높게 반영되는 게 일수여서 과연 그게 적절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정한님 한숨 쉬셨는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당대표 연임이 험난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는 원내 일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재판 과정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저는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박찬대 의원보다 선수가 더 높은 4선 의원들이 주르륵 불출마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이 민주당에 저런 약간 공포 분위기가 있나 뭐 그런 인상까지 가졌고요. 예. 저는 국회의장 관련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참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 소위 육선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하시는 분이 딱 내놓은 첫 마디가 명심은 나한테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회의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예요.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시겠다는 분이 만약 국회의장 되시면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의전 서열 훨씬 위입니다. 야당 대표도 높죠. 예. 네,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분이 명심운운을 한다. 저는 뭐 조정식 의원이죠. 그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 상황을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 팬덤 지지층에서 막 또 추미애 의원을 추대하는 막 분위기가 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까지도 본인들
예. 뽑겠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이철희 소장님. 예. 네. 자, 이렇게 좀 뭐랄까 민주당 내에서 당내 목소리, 팬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좀 뭐랄까요?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 당이 더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당이 당원들의 힘만으로 움직이냐? 세금을 낸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힘으로도 가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근데 당원의 목소리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 정당에서 당원들이 목소리가 뭐 반영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정당들이 고민하는 게 예. 얼마나 어떤 음. 방식으로 이게 반영이 되게 하느냐가 고민인데 예. 우리는 일종의 당원 직접 민주주의 예.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거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쪽으로 네. 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분명한데요. 음. 당신과 민심이 충돌한다. 아하. 100번 민심이 우선이죠. 국민이 주권자죠. 국민의 일부가 당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도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을 찍은 지역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45%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유권자 아니에요?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죠. 예. 똑같은 국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민주당을 찍은 사람만 국민으로 대접할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전체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정당이라는 것도 민심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예. 민심과 위반됐을 때 당심이 우선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심이 철저하게 우선이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심이라는 국민이라는 주권자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예.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예. 그걸 부정하는 그 어떤 명제도 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철희 소장님 방송하니까 지금 4,000명이 더 들어와서요. 음. 한 10분만 더 유튜브 연장 방송 해도 됩니까? 네, 오케이 하신 걸로 알고. 자, 그러면 이게 압박인데 이게 압박이에요. 여기 당심입니다. 저희가 사실 예, 방송 박 들어오기 실장. 전에 예. 미리 이철희 소장님 모셨으면 인기가 높아서 예. 연장 방송 들어갈 수 당연히 있습니다라고 그럴 미리 거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질문은 그 조국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이제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양당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입니까? 본의 아니게 경쟁 관계가 됐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가장 큰 의석, 그것도 뭐 거의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을 이끌고 계신 분이고 예. 대선 주자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큰 기조로 말씀드리면 저는 포용이 맞다고 봅니다. 포용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에서도 본인의 승리가 더 확실해지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경쟁이 되잖아요. 예. 경쟁을 하여서 뭔가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면 지지층이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우리 흔히 언론 용어로 대선 가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갈등 관계는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아하. 포용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10석으로 지금 20석인데 10석으로 그렇죠. 줄이겠다는 줄이겠다.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얘기 나오니까 그 전에 야권 192석의 대표가 범야권 대표가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석회의도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 그럼 못 받을 이유가 저는 왜 전혀 없잖아요. 그 전체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오히려 더 힘이 그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용해서 당연들이 대통령한테 요구할 게 뭐냐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 그래서 받아서 가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훨씬 무게 있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포용은 할 수 있지만 예. 키우긴 싫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힘들지 그런 않나. 분입니까? 안 키우려면 포용해야 돼요. 아. 공격하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격을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연석회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도 다 의견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엔 사실 개혁신당 세석도 있어서 누군 빼고 받을 거냐 이런 것도 들어야죠. 있을 수가 있고 좀 들어야죠.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들어야죠. 정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좀 약간 격하게 말씀드리면 왜 망했습니까? 총선에서 왜 망했어요? 본인 마음대로 하려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예. 간명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스톱 그만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뽑은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레드 카드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면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도 총선에 이겼다고 해서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민심이 똑같이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자 이철희 전 정무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뵙겠습니다.